안녕하세요. 11장 4절 대소 논리 BT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소 비교 연산자에 대한 강의와 논리 연산자, 그리고 풀풀 마이너 마이너 연산자, 그리고 BT 연산자, 매크로 함수와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대소 비교 연산자에 대한 결과치를 출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소 비교 연산자는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만을 판단하는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이면 1, 거짓이면 0. 그래서 항상 결과치는 0 아니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면 1의 결과치를, 거짓이라고 하면 0의 결과치를 내기 때문에 10과 20이 같냐? 같지 않죠? 그래서 결과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과 20이 같지 않냐? 같지 않기 때문에 결과치는 참인 1이 되겠습니다. 20이 크냐? 1, 10이 크냐? 0, 20이 크거나 같냐? 1, 20이 크거나 같지 않냐?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대소비교 연산자는 항상 참과 거짓말을 뜻하고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뜻하기 때문에 0과 1의 결과치를 만들어낸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어문과 같은 if문과 같은 이곳에 10이 20과 같냐 이와 같은 표기를 많이 하죠. 이 if문에는 항상 거짓인지 참인지를 0과 1로 판단을 한다. 자, 이번에는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의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nd, or, not가 있습니다.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는 실질적으로 and, or, not가 있었을 때 and는 두 수가 참이면 어때요? 참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거짓이 되죠. or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고 둘 모두 거짓이었을 때 거짓이 되죠. not는 그거에 역을 취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 and는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이 어떨 때만 참일 때만 참,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칸과 오른쪽 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시언어에서는 0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참으로 보고 0만을 모두 뭘로? 거짓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논리 연산자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 and는 0이니까 거짓이죠. 1이니까 참이네요. 그렇다면 결과치는 and니까 거짓이 되겠죠. 결과치는 0이 되겠습니다. 왼쪽 항이 참이죠. 오른쪽 항이 참이네요. 결과치는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왼쪽 항은 10 어때요? 0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참으로 본다 그랬어요. 참 20 참 결과치는 참이니까 결과치는 1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항이 100 오른쪽 항이 200 모두 다 어때요? 참으로 보겠죠. 그래서 결과치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인데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는 0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참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은 모두 다 1값이 출력이 되고 이 내용은 0값이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 5원은 똑같습니다. 거짓이죠. 0이니까 참이죠.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치는 참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참이고 두 개가 다 참이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 5원은
얼마? 네, 1이 되겠죠. 참이고 논리연산자 1이 되겠습니다. 참이고 논리연산자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리연산자 5호가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모두 다 0일 때의 결과치가 0이 되겠죠. 자, 나트는 부정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은 참으로, 참은 거짓으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0의 나트를 취하면 뭐가 되겠어요? 참이 돼서 1이 되겠죠. 1의 나트를 취하면 거짓해서 얼마가? 0이 되겠죠. 100은 참이니까 나트를 취하면 거짓이 돼서 0. 마이너스 100도 참을 의미하니까 나트를 취하면 거짓에서 0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뿔뿔, 후위연산자, 선위연산자, 뭐 전위연산자, 후위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후위연산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는보다 먼저 연산이 되긴 하지만 이 문장을 벗어날 때 값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있다면 메모리 N1에는 얼마가 0이 저장되어 있겠죠. N2에는 얼마가 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N2는 N1 뿔뿔이라고 해놨다면 후위 연산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N1이 연산이 됩니다. N1을 1로 증가해라. 하지만 이 메모리에는 값을 적용시키지 않고 지금 N1에 있는 값 얼마? 0을 N2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N1을 복사해서 N2에 저장했으니까 N2는 얼마? 0이 됐겠네요. 그리고 이 문장을 벗어날 때 언제? 이 문장을 벗어날 때 조금 전에 연산을 뭐 하라 그랬죠? N1을 1 증가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N1이 0에서 1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는 N2는 0, N1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N1 뿔뿔이 후에 대입되고 난 후에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 얘가 높으니까 연산은 되는데 N1의 값이 이 문장 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뿔뿔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는 바와 같이 인트형 변수 n1에는 1값이 n2에는 0값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이 부분에는 이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n1 뿔뿔 or n2 뿔뿔. 자,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면 결과치는 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죠. 그렇다면 앞에 거가 참이라면 뒤에 연산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요? or 연산자는 앞에 치 내용이 참이라면 실제 결과치는 참이 돼버리기 때문에 뒤에 치에 대한 내용은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N1 뿔뿔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1이죠. 1. 그래서 참이고요. 1은 참을 뜻하죠. 그래서 참이고 뿔뿔은 이 문장이 벗어날 때 증가를 해서 N2는 2로 증가하겠죠. 이 문장이 벗어날 때 지금은 1이죠. 1이고 오어 연산자는 앞에가 N1이 1이라서 참이 되다 보니까 뒤에를 보겠어요. 네. 이 결과치는 이 품문의 이 결과치는 참으로 인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2는 변하지 않고 0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문장을 벗어날 때 N1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장이 참이어서 참이라는 결과치를 출력하고 이 내용을 출력해보면 N1은 여기에서 한번 출력 뿔뿔이 돼서 2가 출력이 되고 N2는 그대로 0값이 출력이 되겠죠. 결과치는 2,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뿔뿔 연산자와 O 연산자인데요. 이번에는 N1이 0입니다. N2는 0입니다. 자, 그렇다면
n1 뿔뿔 지금은 얼마일까요? 네, 0입니다. 이 문장을 벗어날 때 n1을 적용을 시키겠죠. 1로. 자, 그리고 5의 연산자는 앞에 거가 0이기 때문에 뒤에 거를 봐봐야 이 전체 내용이 얼마 값을 갖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n2를 보니까 n2는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언제 적용이 되겠어요? n2를 1로 증가해라는 내용이 이 문장을 벗어나면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결과치는 00이다 보니까 얼마? 결과치는 0, 거짓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장을 벗어날 때 n1과 n2는 각각 1씩 증가가 되고 그래서 출력은 거짓이 n1과 n2는 각각 1,1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5의 연산자는 앞에 거가 0이라면 뒤에 거를 쳐다보지만 앞에 거가 참이어서 뒤에 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면 뒤에는 연산되지 않는다. 혹은 뒤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뿔뿔 연산자와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 AND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1과 N2는 모두 다 0입니다. 자, 0인데 AND라는 것은 앞에 거가 0이라는 소리는 뒤에 거가 무엇이 나오더라도 자, AND 뒤에 거가 무엇이 나오더라도 모두 다 0이 되겠죠. 왜냐하면 결과치가 어차피 앞에 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의 결과치가 0이면 뒤에 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AND 논리 연산자는. 그래서 N1 뿔뿔. 근데 이 뿔뿔은 값이 언제 적용이 된다고요? 이 문장이 벗어날 때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N1은 지금 0이 되겠죠. 0. 자, 그런데 AND 연산자가 나왔네요.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걸 쳐다보겠어요? 네. 어차피 이 결과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치는 거짓이니까 이 뒤에를 쳐다보지 않고 이 내용을 벗어나게 되면 결과치는 거짓을 출력하고 M1은 1이 증가돼서 뿔뿔이 돼서 1이 증가가 되겠지만 N2는 그대로의 0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N1이 1이네요. 그리고 N2는 0입니다. 이때 N1 뿔뿔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이 문장을 벗어날 때 2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이니까 참을 의미하겠죠. 결과치는 참. 그렇다면 AND 연산자는 뒤에 거를 봐야 이 전체 결과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얼마? N2는 0이네요. 그래서 결과치는 0이고 N2는 이 문장을 벗어날 때 1로 증가를 시키겠죠. 이 문장을 벗어날 때 1로. 그래서 전체 결과치는 1 AND 0이니까 얼마? 0이 되겠습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을 출력을 하고 N1은 2 값이 N2는 1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에 대한 논리 연산 AND, OR, exclusive OR, NOT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값에 대한 논리 연산자는 전체 왼쪽 항과 오른쪽 항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봤는데 비트 연산자는 실질적으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에 비트 값을 보고 AND를 각각 비트별로 취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0이라는 것은 어때요? 0이 비트로 만들어내면 0000이 되겠죠. 1이라는 것은 1, 0, 0, 0000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ND를 취하고 나면 0과 1을 AND 취하면 비트 연산 취하면 0, 0과 0을 취하면 0, 0과 0을 취하면 00000이 돼서 전체 결과치는 0이 되겠습니다. 자, AND는 1, 0, 0, 0, 0 앞에 0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1은 1, 0, 0, 0, 0, 0, 0. 그래서 AND를 취하면 얘만 비트가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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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전체 결과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 AND 3이라는 이 결과치는 어떻게 될까요? 2는 실질적으로 비트로 표현하면 1,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000이 있다면 3은 실질적으로 1, 1이 될 것이고 앞에는 0000이 있겠죠. 자, 이때 1과 0을 AND 취해라. 그러면 0이 되겠죠. 비트 AND. 1과 1을 AND 취해라. 비트 AND 1.
그리고 나머지는 000이니까 앞에는 0000. 어때요? 전체 결과치는 00000010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가 얼마? 결과치가 2가 되겠습니다. 비트 10은 2니까. 자, 그렇다면 비트에 대한 AND 오어 연산자는 0과 1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0000000 0이 0과 000000 1을 비트 연산 취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 1이 되고 여기는 모두 다 0이 돼서 결과치는 1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 0000 11 0000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1, 여기는 1, 그리고 0000이 돼서 전체 결과치는 11이 돼서 3, 결과치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자, 0과 0이 입력되면 뭐가? 이 0이 0과 1이 입력되면 1이 1과 0이 입력되면 1이 1과 1이 입력되면 0이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홀수 1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1의 결과치를 홀수개이면 1의 결과치를 짝수개이면 이와 같이 짝수개이면 0의 결과치를 내는 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0000000과 1은 비트로 표현하면 000000 1이 되겠죠.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해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짝수니까 00000이 되겠죠. 결과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과 1을 익스클루시브 오어라. 그럼 00000 1이 되겠죠. 비트로 표현하면 이것도 00000 1이 되겠죠. 비트로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1은 짝수이다 보니까 1의 개수가 짝수이다 보니까 0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니까 모두 다 0000이 돼서 결과치는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게 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나트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0이라는 것은 비트로 얼마예요? 000000000 0이 되겠죠. 자, 비트로 이와 같은 0을 나트를 취하게 되면 비트 하나하나를 모두 다 1로 만들어라. 가 되겠으니까 1111111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얼마가 될까요? 111111111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1111 만땅은 정수로 부호 있는 애로 표현하게 되면 이건 얼마일까요? 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2의 보수 표현 방법 때문에 1 만땅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트 0은 마이너스 1 정수 부호 있는 애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 마이너스 1은 000000000 1이 될 텐데 이거를 나트치해라 그러면 모두 다 1로 바뀌고 누구만 0이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얘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상위 비트가 1이 돼서 2의 보수로 부호 있는 2의 보수로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그러면 보나마나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나트를 취하게 되면 방금 봤다시피 11111 땡땡땡 1 만땅 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1111111 땡땡 1 0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트치해라 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비트들은 0으로 변할 것이고 가장 뒤에 있는 이 0만 1로 변해서 결과치는 얼마가 될까요? 네,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0이나 1과 같이 이런 상수들도 실질적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다면 인트형 형태의 4바이트 크기의 정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이라는 것은 32비트 32개의 00000으로 표현이 되고 1이라는 것은 31개의 0000들과 1의 한 비트의 1로 표현되는 이 32개의 비트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치를 낸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보도록 할까요? 자, 4바이트 형태의 0을 표현한다 라고 하면 0이 몇 개? 32비트가 이와 같이 0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0번째 비트부터 31번째 비트까지. 그리고 이걸 라트를 취하게 되면 모든 비트들이 어떻게 바뀐다?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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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1. 왜? 만약 이와 같은 4바이트 크기의 정수를 최상위 부호가 부호 비트로서 사용이 된다면, 부호 비트가 1로 세트가 된다면 이 모든 내용은 마이너스 1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2의 보수 정수에 대한 정수에 대한 2의 보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의 음수와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음수는 2의 보수라는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이라는 정수가 있었을 때 4바이트 정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0000000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나트를 취하게 되면 다른 비트들은 모두 다 1로 변하고 마지막 1만 0으로 변하겠죠. 자, 얘는 부호 있는 정수 중에 가장 끝에 0만 있는 이런 형태는 2의 보수로서 마이너스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는 부호 있는 정수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 익스클루시브 오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특징에 1과 1을 연산을 하거나 0과 0을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1과 0을 연산을 하거나 0과 1을 연산을 하게 되면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A라는 정수가 10, B라는 정수가 20이라는 이와 같은 4바이트 정수를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A는 10이면 실질적으로 1010이 되겠죠. 그리고 B가 20이면 B는 10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한 결과치가 F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는 실질적으로 00 당연히 0이 되겠죠. 10 당연히 1이 되겠죠. 01 1이 될 것이고 01 10 1이 될 것이고 01 1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치는 이와 같이 돼서 30이라는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결과치 F라고 하면 자, 이때 이 F를 B와 다시 한번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게 되면 이 결과치는 A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F와 B를 한마디로 B를 익스클루시브 오어한다면 이 결과치는 당연히 F라는 결과치에 B의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결과치가 되기 때문에 F 익스클루시브 B는 0, 1, 0, 1, 0이 돼서 자, 여기 보시면 11, 0, 01, 1, 11, 0, 01, 1, 00, 0이 돼서 이 결과치는 누구하고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A의 결과치와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A 익스클루시브 오어 B의 결과치가 F라면 F의 B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면 이 결과치는 A가 되고 F의 A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게 되면 결과치는 누가 된다? B가 된다. 자, 이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특징을 이용해서 현재 A와 D를 수합하는 두 수를 바꾸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A는 10을 가지고 있고 B는 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의
B를 익스클루시브 OR에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A는 누가 될까요? 네. 두 수를 익스클루시브 OR한 결과치 조금 전에 봤다시피 F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F의 B를 익스클루시브 OR에서 B에 저장하게 되면 A의 결과치가 B에 저장이 될 것이고 다시 B는 누가 된다 했어요? A의 결과치에 원래는 A는 F라는 A와 B의 결과치가 저장이 됐다 보니까 F 익스클루시브 OR B는 A의 내용이 됐었죠. A의 익스클루시브 OR를 해서 A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A는 B의 결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 익스클루시브 OR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A와 B가 교환된 수합된 내용이 된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함수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A의 주소를 넘기고 B의 주소를 넘깁니다. 자, 메모리상에 한번 그려볼까요? A는 얼마를 10을 저장하고 있고 B는 2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함수에 넘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쪽 A에 이쪽 B에 각각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저장을 했다가 A가 가리키고 있는 값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내용이 되겠죠. B가 가지고 있는 값 누가 되겠어요? 이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에서 누구에 저장을 해라? A에 저장을 해라. 그러면 B와 A를 익스클루시브한 F의 결과치가 어디에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네, A에 저장이 돼 있겠죠. 자, A는 F의 결과치인데 B의 결과치인 20과 익스클루시브 O를 해서 다시 B에 저장을 하게 되면 B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0이라는 A가 가지고 있었던 값이 되겠죠. 그리고 B의 결과치인 지금 10과 A는 F의 결과치를 가지고 있죠. F를 익스클루시브 OR에서 다시 A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얼마가? 네, 20. A는 20의 결과치인 B의 결과치인 20이 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R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기서 주소를 넘기는데 여기서 만약 주소를 넘기지 않고 한마디로 여기 포인터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값을 사용을 했다면 이 결과치가 바뀔까요? 네,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지역 변수이라면 지역 변수끼리의 교환이 되지 실질적으로 A의 내용물과 메인의 B의 내용물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에서 이와 같이 두 내용을 교환할 때는 보통 주소를 넘겨서 이 주소가 가리키는 값들을 교환하게 된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프트 연산자에 대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0비트 시프트 해라. 0비트 시프트 해라.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해라. 1비트 시프트 해라. 왼쪽으로 8비트 시프트 해라. 8비트 시프트 해라. 이러같이 출력을 한다면 자, n이 4바이트 인트형 변수이고 1값을 가져온다면 비트로는 이와 같은 값을 갖겠네요. 1. 자, 이때 0비트 시프트 하면 당연히 1이 되겠지만 1비트 시프트 해라 그러면 하나 이동을 해서 나머지 값은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 0이 돼서 2가 되겠죠. 또 두 번 시프트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0, 0으로 채우고 한 번 비트가 시프트 돼서 1, 0, 0이 돼서 4가 되겠죠. 세 번 하면 8이 되고 네 번 하면 16이 되겠죠. 또 8번을 하면 그와 같은 값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256이 이와 같이 비트상에 1, 0, 0, 0, 0, 0을 가지고 있을 때 시프트 하지 말아라. 0비트만큼 시프트 해라. 그럼 당연히 256 값이 되겠죠. 한번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라. 그러면 1, 0, 0, 0이 됩니다. 자, 이때 한번 시프트를 하게 되면 주의할 것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0으로 채웠지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 한마디로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를 의미하죠. 이 부호 비트의 값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호 비트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는 128이 되겠죠.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0으로 채우겠죠. 나머지를. 그러다 보니까 얼마? 64가 되고 나머지 이런 결과치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4라는 값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바이트에 4는 100이니까 저장이 돼 있을 때 한 번 시프트 하면 얼마이겠어요? 시프트를 안 하면 그냥 4. 한 번 시프트 하면 부호 비트로 0을 채우게 되니까 10이 되고 당연히 2가 되겠죠. 또 한 번 시프트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시프트를 0이 된 후에는 시프트를 하더라도 0 값으로 왜 부호 비트로 계속 0을 채우니까 비트는 0이 돼서 모두 다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4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4는 비트로 표현을 하면 1111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부호 비트가 1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시프트를 하게 되면 부호 비트로 나머지를 채우다 보니까 11111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이의 보수 표현 방법으로 음수 표현은 마이너스 2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다시 두 번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부호 비트로 채우면서 두 번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기 때문에 11111 만땅이 돼서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후에도 아무리 시프트를 하더라도 1로 모두 다 채우기 때문에 결과치는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양수를 계속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다 보면 0이 되겠지만 음수를 시프트 하다 보면 부호 비트로 채워서 모두가 1 비트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바이트 크기의 바이트 수가 있었다면 이 2바이트 수의 크기의 바이트 수를 1바이트씩 끊어서 사용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바이트 끊는 내용은 1바이트는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끊는 건 쉽죠. unsigned 캐릭터형으로 형변환하면 되겠습니다. 부호 없게 형변환하기 위해서 unsigned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n은 unsigned 캐릭터형으로 형변환하면 4, 1이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4, 1을 분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4, 2라는 놈을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8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0042라는 이와 같은 형태의 1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unsigned short형으로 형변환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항상 0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4, 2를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0xf와 죄송합니다. AND 연산을 취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4, 2가 되겠죠.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누구 8바이트만을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0xff를 AND 연산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바이트짜리 두 개가 있다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뭐와 같이 함수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예제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바이트짜리 인트형 변수의 값이 있다면 이 값을 2바이트씩 끊어서 분류시키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바이트면 32비트 그래서 44, 43, 42, 41이 있다면 이 2바이트 끊고 이 2바이트 끊으려면 우선 이 2바이트를 끊으려면 2바이트는 쇼트형이니까 부호 없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바로 42, 41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42, 41은 로워드라는 매크로 함수를 호출하는데 unsigned 쇼트형으로 형변환하니까 얼마가 4241만 남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위에 있는 상위 바이트 44, 43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선 시프트를 먼저 해야겠죠. 얼마만큼? 하위 바이트로 16비트 시프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을 하이워드라는 애로 사용하게 되면 하이워드 x는 unsigned int형으로 형변환합니다.
더 많은 바이트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4바이트짜리로 만든 후에 만들고 난 다음에 16비트를 시프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00004443이 되겠죠. 이와 같은 몇 바이트? 4바이트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시프트를 했으니까 4443이 하위 바이트 2바이트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이 내용만 분류시킨다라는 의미에서 AND 0x FF와 하게 되면 4443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unsigned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unsigned를 사용하는 이유가 부호 비트를 정수 형태에서 1이 나오더라도 부호 비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unsigned 형태로 사용하면 부호 비트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unsigned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make word와 make dword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이트를 2바이트 형태로 각각 2바이트 형태를 4바이트 형태로 결합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와 같이 5어 연산자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일은 단순히 unsigned 캐릭터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최하위 바이트니까 만들어질 것이고, 4일을 두 번째 바이트로 만들려고 하면 8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1바이트와 이 1바이트를 5하게 되면 4241이 2바이트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마찬가지죠. 43을 1바이트로 44를 8비트 시프트 왼쪽으로 해서 5하게 되면 4443이 2바이트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진 2바이트와 2바이트를 5어 연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4, 43, 41, 42, 41이라는 4바이트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와 같이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make word는 42를 가져가면 unsigned 캐릭터 형태로 만들고, 42를 가져가면 unsigned sort 형태로 8비트를 시프트를 해가지고 두 번째 바이트로 만들어서 5어를 하게 되면 2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이와 같이 해서 2바이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2바이트로 만들어지는 애들을 각각 2바이트와 상위 2바이트를 16비트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결합하게 되면 4바이트짜리가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